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과학의 발달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영어로 일부러 부제를 하나 붙였어요. 견뎌낼 수 있을까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요? 과학 발달을 살아넘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건 우리가 젊었을 때 60년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슈바이처가 상당한 위인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 수락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미 인간은 초인이 되었다. 그 작은 글씨로 쓴 게 이것도 슈바이처가 한 얘기인데 초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부연 설명한 내용이에요. 원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자연이 인간에게 준 힘을 넘어서서 자연에 잠재되어 있는 힘까지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이미 이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이때 초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자신의 초인간적인 힘과 균형을 이룰 그거와 매치가 되는 수준의 초인간적인 지성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진단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가 어떤 것인지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보겠다 하고 한 얘기야. 인간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파괴와 인명살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유익한 용도로 지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지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축복이 아닌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근 1952년이면 근 100년 전이죠. 이제 노벨상 받았을 때가 70대 중반인데 이때 70대면 최고 원로들인데 이분들은 19세기에 태어난 분들이야. 그래서 과학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도한 분들이에요. 그 좋은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복리가 얼만큼 증진됐나를 아주 실감 있게 체험했을 뿐 아니라 19세기 말 서양이 발달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제국주의적 침탈을 세계 도처에서 자행을 하고 있었던 것도 목도를 했고 그 뒤에 20세기 들어와서 전반까지 저 슈바이처가 70대기 얼마 전까지 큰 사건이 뭐냐면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20세기 전반을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슈바이처뿐만 아니에요. 이 시절에 이 나이에 소위 지성계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종류의 진단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왜 조금 줄어들었냐 하면 사실은 이분이 많이 걱정한 게 핵무기예요. 네. 핵무기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대로 잘 처리했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곧 시작하면서 막 핵무기 개발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 위협을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냉전이 또 해소되고 이러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조금 잊어버렸어.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어서서는 선진 열강들이 풍요사회를 또 이루었어요. 그 과학의 힘으로. 그래서 잠깐 좀 망설였던 것 같아. 그 목소리가 줄어들지는 않았어. 그래도 과학이 무슨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나,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등은 계속이 됐으니까 경고하는 목소리는 있었죠. 그러나 그거 다 묻혔어요. 네. 그러다가 바로 최근에 막 두드러져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 것은 인간의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불균형이었다면 이번에는 기계지성과 인간지성의 불균형으로 초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걱정이 아주 큰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AI에 관한 말씀 들으시면서 생성 AI가 얼마만큼
놀라운 파워를 보여줬는가. GPT 내놓은 이 오픈 AI에서 이런 기획을 발표를 했어요. 초조정이라는 기획이에요. 슈퍼 얼라인먼트. 초지성의 단계에 도달한 기계지성이 인간성의 가치에 맞추어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니까 휠 얼라인먼트. 자동차 바퀴 조정하는 것. 그래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기계지성하고 지금 인간지성하고가 바퀴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추겠다. 슈바이처가 한 얘기하고 뉘앙스가 참 다르죠. 그죠? 네. 아주 공학적인, 기계적인 문제 파악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트래디셔널 머신 러닝의 전통적인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 그건 뭐냐면 슈퍼바이저, 교사에 해당하는 지휘 감독관이 인간이고 학생은 그보다 훨씬 적은 덩치야. 이게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계지성이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GPT 나오고서는 어떻게 됐냐? 이게 스튜던트의 힘이 이만큼 이미 휴먼 레벨을 넘어섰다고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얘기해야 돼. 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는 물론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넘어섰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감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제기된 문제가 뭐냐면 능력이 못한 자가 능력이 더 강한 존재에 대해서 지휘, 감독, 교사 노릇을 할 수 있겠나? 뭘 가리킬 수 있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 능력이 모자라는 존재가 능력이 강한 존재를 가리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계지성이 나와도 그보다 파워가 못한 인간이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이디어를 구현한 방식이 이거예요. 이 오픈 AI 기획 내용이에요. 능력이 약한 기계지성을 능력이 강한, 그보다 강한 기계지성을 지휘 감독 티칭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게 되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직접 인간이 초지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이 약한 쪽이 힘이 강한 쪽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날로지로 유추를 할 수 있지 않냐. 걱정하지 않아도 될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 생각은 한마디로 빨리 얘기할게요. 천진난만한 생각이에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네. 능력이 약한 쪽이 능력이 강한 쪽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무수히 경험합니다. 타격 코치. 네. 우리 선생 모두 학생들보다 능력이 약하지만 티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 오늘 이렇게 말씀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겠는데, 왜 못하는가? 이 지휘 감독을 인간이 초지성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현 단계에서 초지성의 조정 문제를 직접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단순 유추를 약한 기계하고 강한 기계를 동원해서 단순한 유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약한 인간이 강한 기계지성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지, 인간 대신 약한 기계지성을 투입해서 탐색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인간 대신 투입된 약한 지성과 인간이 능력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아날로지를 한 거예요. 자,
자, 이게 제 문제예요. 근데 지금 과연 무엇부터 문제 삼아야 되냐면 슈퍼 파워가 정말 갖추게 될까? 기계지성이 슈퍼 파워를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과학기술 발전 지향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를 고찰을 해야 돼요. 쭉 과학기술이 발달해온 방향을 보면요, 자연과 인간의 숨겨진 안쪽을 향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넓게 탐구하고 조작해 나가는 방향으로 쭉 발달해 왔어요. 우리 인간은 뭐냐면 아주 우주 끝까지 정말 넓이의 최대까지, 물론 다 탐구해낸 것은 아니지만 그 머릿속에 그 탐구의 탐침을 거기까지 벌려놨어요. 그 다음에 아주 좁게 밑에 미시세계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뭐 다 알아내진 못했어. 또 다 이해하지 못했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거기까지 탐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 넓게, 시간도 뭐냐 하면 우주의 시원서부터 우주가 끝나는 데까지 우리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어요. 다 알아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지성의 탐침이 그만큼까지 간 거예요. 거기다가 저것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사실 또 빠르게 그 탐구도. 이게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퀀텀 점프가 이제 곧 닥칠 거라고 그럽니다. 이미 이전에 핵기술들,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도 또 엄청나게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다 하고 선전은 하여간 상당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우리 노정희 선생님한테 들었잖아요. 퀀텀 점프에 해당하는 것처럼 뭐 longevity escape velocity, 탈출 속도, 그 말씀 오셨잖아요. 이 노화 연구만이 아니라 사실 클로닝, 복제 뭐 등 유전자 편집 등 해서 생명과학 쪽에서도 말하자면 퀀텀 점프에 해당하는 것을 아마 곧 선보일 거예요. 또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인지과학. 그 AGI 이거는 인간과 같은 의식을 좀 갖춘 인간에 가까운 인텔리전스, 지성이 출현한다고 그러고 ASI는 그 다음 단계로 모든 면에서 의식을, 인간과 비슷한 의식을 갖췄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다. 그게 이제 이건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죠. 슈퍼 인텔리전스예요. 자, 이거는 말이죠. 언제 사실은 예언을 했냐 하면 요 첫 예언을 한 사람, 이 재밌는 사람인데 어빙 구시라는 사람이 지능 폭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수학자인데 이분은 아까 그 브레이처리 파크, 그 암호 해독하는 그 팀 안에 튜링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게 결국 인간이 자기 지능을 모사한 인텔리전스, 기계지성을 만들어내면 인간이 뭐를 했냐면 기계지성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모사한 기계지성이 무슨 일을 할까요? 또 기계지성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기 잘못된 것을 그 다음에 자기 버그, 교정하면서 자꾸 디벨롭 시켜서 기계 자신이. 그래서 자꾸 증식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텔리전스를 하나 만들어내면, 이런 기계지성을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는 뭐야? 인간 할 게 없는 거예요. 기계가 해.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코딩할 필요가 없어요. GPT
코딩 해준다면서요, 선생님. 예, 코딩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등 지금 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첨단 분야예요. 예. 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서로 융복합해서 서로 코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분야들인데, 이 각각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고 서로 이것이 뭐예요? 앰플리파이를 시켜줘. 시너지까지 막 내요. 글쎄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위 커즈와일이 이 얘기를, 커즈와일이 뭐 싱귤러리티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기술 발달에, 과학 기술 발달에 특이점이 올 거다. 특이점이 오면 그 다음에 프레딕션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의 진전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2030년에는 AGI, 인간 같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 G가 제네럴을 뜻해요. 인간의 지성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이 개발한 지성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서만 힘을 발휘했어요. 인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바둑, 이성을 넘어서는 것. 근데 이게 제너럴하게 여러 분야. 그게 2030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는 해도 2030년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람 말이 맞다면 이상한 인텔리전스가 생겨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전혀 2030년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45년에 ASI가 개발이 성공이 되면 정말 이때는 싱귤러리티가 완전히 와 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그건 이제 100년, 한 세기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커즈와일 이 책이 2015년인가 2000 몇 년인가 나왔는데 또 새 판을 낸다고 그래요. 2024년 6월에 나온다고 예고를 했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아마 더 이 주장을 철회하는 게 아니고 아마 더 강화된 주장을 할 모양인 것 같아요.